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손해보험 연수 관련해서 모집인 관련해서 본교재 강의를 맡게 된 네오머니의 원유환입니다. 저희 이제 1편 보험 이론 및 윤리부터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과 2편, 4편 이렇게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험 이론 및 윤리 첫 번째 모집 종사자의 이해 및 윤리 규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1편, 2편, 3편이 기본적인 손해보험 자격시험이 되겠고요. 4편은 재산보험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전체적인 출제 비중을 보면 3편 손해보험이 전체적으로는 한 17문제, 18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나머지 문제 파트에서는 우리가 1편, 2편에서는 전체적으로 합쳐서 한 8문제, 8문제, 1편 8문제, 2편 8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는 형태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도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험 모집에 대한 또는 보험 법규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영업을 하시는 과정에서도 보험 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참고해서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원래 보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행이기 때문에 상법의 규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법으로서 보험업법, 우리가 이제 보험이라고 하는 게 이제 범위도 넓고 상품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보험업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험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보험 모집이라고 하는 거, 처음에 모집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말 그대로 모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약자를 통해서 보험 상품을 소개를 하고 보험 계약자가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모집이라고 하는데요. 그 모집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보험 중개사나 보험 대리점 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보험 회사의 임직원들도 모집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모집을 하는 과정들이 결국은 어떤 데는 우리가 중개만 해주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대리만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중개와 대리를 하는데 말 그대로 중개 또는 대리를 하는데 중개는 우리가 말하는 보험 설계사나 중개사가 하는 거고 대리는 우리 보험 대리점이 하는 거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법적으로 중개는 책임이 본인에게 효과가 본인에게 미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중개라고 하고 본인에게 미치는 것을 우리가 대리라고 한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은 법적인 용어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다음 중 모집에 대한 설명이 맞는 거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중개 또는 대리하는 거 그리고 중개나 대리를 하는 그 주체가 보험 설계사 그 다음에 보험 중개사, 보험 대리점이 된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설계사나 대리점이나 보험 중개사 임직원이 가능한데 그 중에서 높은 사람들 대표이사나 사회이사나 감사위원은 모집을 할 수 없다. 이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고요. 대표이사, 감사, 사회이사 요 세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임직원에 해당하지만 모집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보통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단독으로 체결할 수 있는 거거나 아니면 고지 의무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나 아니면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대리점은 요 세 가지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데 보험 설계사나 중개사는 이 세 가지 권한이 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등록기관도 여러분들 보험 중개사는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요. 보험 설계사나 대리점은 우리가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위탁을 받은 보험협회에 등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험 모집을 할 때 어떤 권리는 체결권이나 고지 수령권이나 보험료 수령권은 보험 대리점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등록기관이 다른 것은 보험 중개사만 금융감독원에 등록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험 설계사는 우리가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는데 위탁받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보험회사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시험 여러분들처럼 자격시험을 보셔서 합격을 하시고 손해보험협회에서 위탁을 한 손해보험연수원에서 연수과정을 이수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1년 이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격시험을 보지 않고도 교육만으로도 등록이 가능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손해보험 업무,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근데
과거에 아주 오래된 시기의 1년이 아니라 3년 이내에 1년 이상 종사를 한 사람들은 가능하다. 이렇게 갖추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만약에 이제 등록이 안 되는 사람, 이렇게 앞서서 우리가 그런 교육이나 자격시험을 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등록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피성년 후견인 또는 한정 후견인,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독립적으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을 모집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데 2년.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에 있으면 안 됩니다. 유예기간이 끝나면 가능한데 아까도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 중에 있으면 안 되고 복권이나 유예는 끝나면 무조건 가능합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요. 복권이나 유예는 끝나면 바로 되는 거고 벌금 2년 등록이 취소된 다음에 2년 그 다음에 등록 우리가 업무 정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지 2년. 대부분 2년인데 조금 더 좀 상습적이거나 아니면은 악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3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등록 취소를 2회 이상 받았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받은 돈을 횡령하는 거죠. 유용한 경우에는 3년. 그래서 여러분들이 3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년은 없고요. 2년 이상 지나야 되는데 아니면은 복권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는 즉시 가능한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상습적으로 보험 등록 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았거나 아니면은 보험료를 유용했을 경우에는 3년이 지나야 여러분들이 보험 설계사 등록이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록과 말소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하고 보험회사하고 관계를 맺는 거는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험회사에 보험 설계사로서 등록하는 것을 우리가 위촉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보험회사로부터 이제 위촉을 끊어버리는 것을 해촉이라고 합니다. 등록을 이제 위촉을 해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험협회와 등록을 맺는 거, 협회와 등록을 맺는 거를 우리가 등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협회 등록을 이제 끊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말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 설계사는 일사전속입니다. 한 회사에 전속돼서 여러분들이 영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데 그만두시고 다른 데로 가시려면 반드시 말소 처리를 해야 돼요. 그 회사에 해촉 처리만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시면 보험회사에 등록이 안 됩니다. 보험 설계사로 등록이 안 되니까 반드시 말소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소와 해촉은 좀 구분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설계사를 등록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등록 후 등록 제한 사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권이 안 됐거나 파산됐는데 복권이 안 됐거나 아니면 보험료를 유용한 것을 발견했는데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은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니까 여러분들 등록 취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경우, 아까 말씀드린 걸 속여서 했을 경우에는 관계없이 등록이 취소가 되는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정지 처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 업무 정지입니다. 등록 취소가 아니라 업무 정지 처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등록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데 업무 정지나 명령 위반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등록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집을 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과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법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는 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교차 모집 보험 설계사라는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한 회사에 지금 삼성화재나 메리츠화재나 현대해상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험 설계사가 되기 위해서 가시는 것은 일사전속이고 교차 모집 보험 설계사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우리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같이 보시면 좋겠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개의 2종 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종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손해보험에서 다른 손해보험 회사를 파는 것은 불가능한데 이 종, 다른 거, 손해보험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셨는데 생명보험을 판다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재산보험을 판다든지 이런 것들은 종류가 다른 거죠. 종류가 다른 이 종입니다. 이게. 이 종의 보험회사의 상품 판매는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일사전속주의의 예외제도로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방카슈랑스 제도 시행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더 다양한 상품들을 판매할 수 있도록 손해보험만이 아니라
생명보험이나 재산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늘려드린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차 모집 설계사에 대해서 금지사항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이 회사를 위해서 모집을 하는데 그 어느 일방의 보험회사만을 위하여 모집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교차 모집 설계사가 되었는데 한 회사만을 위해서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정한 수수료가 있는데 그 외에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는 이만큼 주니까 저쪽에 가서 그거 이상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규정에 위반이 돼서 반드시 금지사항이다. 교차 모집 설계사가 여러분들이 모집 설계사가 하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는 설계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리점입니다. 대리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위원회의 위탁을 받은 보험협회에 등록하게 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보험 대리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뭐 자동차 대리점 여러 가지 개인 대리점 보시면 금융 상품들을 다 뭐 여러 개 회사들의 상품들을 판매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사람인데 마찬가지로 일사전속제가 여기에선 미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 대리점에 가시면 뭐 삼성화재 거만 파는 게 아니라 현대해상, 동부화재, 무슨 뭐 메리츠 다 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겸업이 가능하다. 그래서 일사전속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일사전속제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여러 보험회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양한 보험회사와 계약 체결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과 법인을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다. 개인과 법인, 개인 손해보험 대리점이 있고 개인 대리점이 있고 법인 대리점이 있는데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등록하게 되어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 손해보험 대리점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홈쇼핑에서도 보험 파시고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고 매매하시는 데 가도 중고차 매매하는 데 가서도 그 보험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 가입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인 상품을 다 파는 게 아니라 어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간단 손해보험 대리점이라고 하는 것을 둬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동산 같은 경우 공인중개사가 팔 수 있도록 한 거나 아니면 주택 화재, 그 다음에 골프장의 골프보험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사의 여행자 보험 또는 중고 자동차 매매상의 어떤 자동차 보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간단한 그런 상품들에 대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을 우리가 간단 손해보험 대리점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 대리점 시험을 면제해 줍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시험까지 보는 것을 우리가 과하게 요구하지 않고 있고 면제해 주고 8시간 이상 등록 교육만 이수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등록이 가능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8시간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 간혹 시험에 나오면 간단 손해보험 대리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대리점 시험에 합격 필요가 없고 8시간 이상 등록 교육을 이수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8시간은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험 대리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험 문제에는 뭐 아주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뒤에 나가서 보험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보험의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2장의 보험 법규편에서 우리가 다룰 때는 좀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뭐 요 정도 있다 이 정도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이 종목별로는 우리가 종목은 손해보험, 생명보험, 재산보험이 종목이에요. 그래서 손해보험, 생명보험 상품 판매하는 생명보험 대리점, 손해보험 대리점, 재산보험 대리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유형별로는 한 회사에 전속되어 있는 걸 전속, 그 다음에 한 회사만이 아닌 2개 이상을 판매하는 것을 2개 이상의 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비전속, 업종별로는 우리가 이것을 전업으로 하느냐 아니면 겸업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대리점 자체를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고차 매매를 하면서 겸업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 대리점 자체만 보험 상품만을 판매하기 위한 전업 대리점인지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운영 주체별로는 우리가 개인이 운영하는 대리점 또는 법인이 운영하는 대리점. 그래서 법인은 우리가 당연히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는 상법상의 회사 형태로만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인 대리점은 그냥 우리가 뭐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상법상의 회사 형태로 운영된다. 이렇게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다 기억하시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가 종목별로 손해보험 대리점, 생명보험 대리점, 재산보험 대리점, 그 다음에 영위 업종별로 전업 대리점, 겸업 대리점 요 정도는 우리가 반드시 좀 기억하시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나오실 때마다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손해보험 대리점의 등록 요건도 조금 아까 이제 우리가 그 설계사 등록 요건하고 비슷하긴 한데요. 여기는 우리가 1년이 아니라 2년입니다. 2년. 왜냐하면 대리점이라고 하는 것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우리보다 개인 설계사가 하는 것보다는 기간이 2년.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년 이내 가능하고 관계 업무에서 2년 이상 종사를 해야 되는데 4년 이내입니다. 아까 3년 이내에 1년 이상 종사해야 되는데 대리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요? 4년 이내에 2년 이상 종사를 해야 되고 법인보험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법인보험 대리점에서 그 개인인 손해보험 대리점의 등록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한 명 이상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개인 대리점을 낼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한 명 이상을 우리가 자격 요건으로 갖추어야 되고요. 만약에 100명 이상이 되는 큰 법인들, 우리가 대형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소속 임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설계사 등록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일반 대리점인 경우에는 설계사 요건을 갖춘 사람이 한 명 이상만 되면 되는데 100명 이상의 법인 대리점인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10분의 1. 그러니까 100명 이상이니까 적어도 10명 이상의 손해보험 설계사 모집을 할 수 있는 등록 가능한 사람들이 되어 있어야 된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법인 대리점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록 요건 중에 제3 우리가 개인보험 대리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얘기를 했었고요. 간단손해보험 대리점의 등록 요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자격 시험은 면제를 해주는 대신에 기본적인 교육 과목을 이수를 해야 되고 그게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데 그중에 반드시 2시간은 외부 교육으로 운영이 돼야 되고요. 집합교육이나 사이버 교육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집합교육만 가능한 게 아니라 집합교육이나 사이버 교육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 대리점의 등록 제한 사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대리점이 될 수 없는 경우 설계사가 될 수 없는 경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설계사가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 설계사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설계사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미 보험 설계사나 보험 중개사로 등록된 자는 보험 대리점에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보험 대리점에 등록해서 여러분들이 보험 설계사를 고용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설계사나 중개사로 등록된 자의 경우에는 안 되고요. 다른 보험회사 등의 임직원도 당연히 보험 대리점에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불공정 모집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런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험 대리점을 등록 제한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공정 모집행위와 관련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여기 조금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다 기억하기는 좀 어렵고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영리법인이나 우리가 단체에 대해서는 이 보험 대리점이 될 수 없습니다. 법인 보험 대리점이 될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화물 자동차 운송업자 이런 직원들은 안 되고요. 대신에 여기 지금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여기서는 요거만 우리가 같이 기억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자나 판매업자는 안 됩니다. 근데 중고차나 수입차 판매업자 또는 방송법에 의해서 방송상 우리 방송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제 뭐 판매 차량도 이제 TV 방송에서 많이 하니까 홈쇼핑에서요.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우리가 손해보험 대리점에 등록이 가능하다. 누가 안 된다? 판매자, 제조업자, 판매업자는 안 되고 우리가 중고차업자나 수입차업자는 우리가 손해보험 대리점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그 부분만 여기서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부분은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가 2년 이상 예를 들어서 처분을 받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우리가 손해보험 대리점에 등록할 수 없다. 그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록 절차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사와 동일하게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손해보험협회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손해보험협회에 등록을 하면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 대리점에서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영업보증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리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신뢰가 아무래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 좀 영업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내용들을 보장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책임져 주는 부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영업보증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험 대리점이
전속으로 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보험회사의 전속 보험 대리점이 되겠다, 개인 보험 대리점이 되겠다라고 하면 A 보험회사에 내는 겁니다. A 보험회사에 예탁하는 겁니다. 근데 금액이 개인인 경우에는 1억 원, 법인인 경우에는 3억 원. 1억 원, 3억 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인 경우에는 1억 원, 법인 대리점인 경우에는 3억 원을 위탁하고요. 그 대신에 우리가 신뢰도가 높은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보험회사를 제외한 은행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증권사나 뭐 이런 경우 가능한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으로 등록이 가능한 그런 경우에는 그 자체가 신뢰도를 주기 때문에 영업 보증금에 대한 예탁 의무는 면제를 시켜주고 있다. 그래서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도 영업 보증금을 예탁해야 된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업무 폐지 절차 이런 부분들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설계사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보험회사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개인 대리점의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업무 폐지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말소 같은 경우도 개인 설계사 같은 경우도 보험회사를 통해서 등록은 해야 되는데 말소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도 있고 보험회사를 통해서도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 업무 폐지 신청을 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그 협회로부터 업무 폐지 신청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타 보험회사로 대리점을 이직하실 수 있고요. 개인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직접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는 증빙 서류를 지참하셔서 그러니까 폐지 동의서죠. 그러니까 보험회사하고 같이 계약 해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신분증을 같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시면은 직접적으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절차, 세부적인 절차를 다 기억하시면 좋겠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억 못 하신다 그래도 보험 대리점이나 보험 설계사는 우리가 그 등록을 폐지하는 거, 말소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폐지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보험회사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우리가 보험협회에 직접 여러분들이 폐지 신청이나 또는 말소 신청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 대리점 등록 취소 및 업무 정지에 관해서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모집을 하게 되면 아까 마찬가지로 보험 설계사와 마찬가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과태료가 아닌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입니다. 보험 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회사에 독립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게 키워드입니다. 독립이라고 하는 게 키워드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입니다. 대리하는 자가 아니라 중개하는 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하게 돼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 개시 7일 전까지 영업 보증금을 금융감독원에 위탁을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대리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험 대리점을 내고자 하는 보험 회사에 예탁을 하면 되는데 금융감독원 이 보험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예탁금을 금융감독원에 예탁을 한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독립적으로 중개한다. 요거 기억하시고 금융감독원에 등록하고 영업보증금도 금융감독원에 예탁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중개사의 의무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조금 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독립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험 회사에서 알려주는 사항들을 우리 계약자에게 알려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관련해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나 보수, 그 밖의 대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 계약자에게 여러분들이 알려야 하는 것이 의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주는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지문의 어떤 예문의 형태로 종종 나오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앞서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리점 중에 이제 금융기관들 중에서도 우리가 방카슈랑스라고 해서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행에 가시거나 증권회사 가셔서도 여러분들 보험 가입하실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능한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모든 금융기관이 가능한 건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은행, 그 다음에 증권사, 그 다음에 저축은행, 그 다음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카드회사, 그 다음에 농협이나 농협은행, 이게 다 가능한데 우리가 겸용여신업자, 신용카드 회사도 가능한데 겸용여신업자 포함이라고 보통 지문에 많이 나오거든요. 포함이 아니라 제외.
겸용 여신업자 제외. 그 다음에 한국산업은행은 가능하지만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올해 요거 새롭게 나온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금융상품과 모집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장성 보험업법상 우리가 파는 보험 상품은 보장성 상품에 해당한다. 만약에 이게 보장성 상품이 아니라 예금성 상품이다 이러면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직접 판매업자가 있고 간접 판매업자가 있는데, 간접 판매업자는 대리나 중개업자를 얘기하는데 직접 판매업자는 보험회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직접 판매업자가 예를 들어서 보험 대리점이나 보험 중개사가 되면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보험 설계사를 기준으로 하나만 기억하시면, 보험 설계사는 보장성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자. 그죠? 직접 판매업자가 아니라 대리 중개업자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편 우리 이제 윤리규범의 첫 번째 1편의 1 내용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모집인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어떤 중개사나, 그 다음에 대리점, 그 다음에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새롭게 등장한 금융상품에 대해서, 금융소법상의 금융상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용만 잘 기억하시면 충분히 문제를 푸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